15장의 5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시 파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시 파일은 해싱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파일인데, 이 해싱 파일의 장점은 해싱 함수에 의해서 저장된 위치를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해싱 함수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내지는 잘 동작하면 해싱 함수에 의해서 얻어진 주소의 데이터가 있는데 충돌이 많이 생겨서 다른 쪽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주소에 데이터가 없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오버플로 영역이나 혹은 개방 주소 부분 다음 주소 이렇게 여러 번 쫓아가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나빠지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해싱 기법이 정적 해싱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적 해싱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주기억 장치에서 하는 내부 해싱의 경우에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싱 파일에서는 하나의 버켓,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버켓, 이 개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시 파일을 하나 만들 때는 버켓을 몇 개로 할 것이냐, 버켓을 몇 개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개수를 딱 정해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던, 데이터가 많이 있던 이 개수의 버켓을 미리 고정적으로 미리 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미리 잡아 놓고 그 다음에 해싱 함수에서 어떤 키값이 들어오게 되면 요 개수의 버켓의 주소로 해싱이 되게, 이렇게 해싱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해싱 함수도 매핑하는 주소의 가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싱 함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버켓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버켓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데이터가 적으면 공간의 낭비가 심하고, 데이터가 많이 차면 충돌과 오버플로가 일어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고, 이게 이제 정적 해싱이었는데, 이것을 미리 딱 정해 놓지 말고 데이터 개수가 작을 때는 적게 할당을 해놨다가 데이터가 늘어나면 점점 그 버켓의 개수를 늘리고, 다시 삭제가 돼서 데이터가 점점 줄어들면 이 버켓의 개수를 줄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버켓을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맞춰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동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해싱 방법을 동적 해싱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동적 해싱에 바탕을 둔 파일을 동적 해싱 파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 개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얘기는 이 해싱 함수가 데이터가 많을 때는 많은 개수의 주소를 변환해주고, 데이터가 적을 때는 적은 개수로 해싱해주고,
이 해싱 함수가 데이터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적 해싱이라는 것은 해싱 함수가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은 주소로 해싱을 하고 데이터가 적으면 적은 개수의 주소로 해싱을 하고, 그래서 해싱 함수가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켓의 개수가 데이터가 작을 때는 조금만 있다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이 늘어났다가 이렇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해시 테이블 내지는 버켓의 개수가 동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싱을 동적 해싱이라 그러고, 이 동적 해싱의 바탕을 둔 파일을 동적 해싱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있었던 것은 정적 해싱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정적 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 주소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미리 할당을 딱 해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개수의 주소로 해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 내지는 버켓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으면 저장 공간을 낭비하고 데이터가 많으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파일을 저장 공간을 동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면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동적으로 저장 공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해싱을 동적 해싱이라고 하고, 이 동적 해싱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확장 가능 해싱, 선형 해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동적 해싱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확장 가능 해싱, 선형 해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확장 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 가능 해싱, 영어로는 extendable 해싱, extend, 늘어날 수 있다, 쭉쭉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extendable 해싱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이 해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싱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늘어나고 적으면 줄어들고,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는 해싱 함수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바뀐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해지겠죠.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이 해싱 함수를 조절하면서 저장 공간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개수만큼 늘리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익스텐더블 해싱입니다. 그래서 익스텐더블 해싱은 동적 해싱 방법 중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성능이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도대체 이 확장 가능 해싱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그것은 이 해싱 함수가 어떤 키 값이 주어지면 이 키 값이 0과 1 형태로 된 비트 스트링으로 이렇게 해싱 값을 만듭니다. 또 다른 해싱 키 값이 왔다.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비트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해시 값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해싱 함수가 항상 동일한 비트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해시 값을 만드는데, 근데 아까 해싱 함수가 동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똑같은 이 비트 스트링을 만드는데 상황에 맞춰서 앞에 한 비트만 사용할 것이냐, 앞에 두 비트를 사용할 것이냐, 앞에 세 비트를 사용할 것이냐,
요 비트 개수, 이용하는 비트 개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앞에 한 비트만 사용한다 그러면 0 또는 1이라고 하는 해시 값을 만드는 해시 함수처럼 보이고, 두 비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01, 00, 10, 11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어떤 가지수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비트 스트림 형태로 해시 값을 만들고, 이용할 때 비트 개수를 몇 개로 이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해싱 함수가 간단하면서도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디렉토리를 사용합니다. 이 디렉토리는 실제 버켓에 대한 주소, 실제 디스크 블록 내지는 디스크 버켓입니다. 이 버켓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얘는 주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32비트 컴퓨터로 따지면 요게 4바이트, 64비트 컴퓨터로 따지면 8바이트, 아주 요 사이즈는 작아요.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실제 데이터는 어디 있냐 하면 이 버켓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얘가 이제 실제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학생의 코드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으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얘는 버켓에 대한 주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앞에 두 비트만 사용하겠다라고 그러면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가 구분이 되겠죠. 앞에 두 비트만 사용하겠다고 치면. 그럼 네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니까 요 디렉토리에는 네 개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버켓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4개의 버켓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막 이제 추가가 막 되다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디엔가 오버플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0, 1이 데이터가 많아져서 꽉 찼는데 또 여기다가 데이터를 더 넣고 싶어 한다. 그럼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버켓을 하나 새로 할당합니다. 버켓을 하나 새로 할당해서 얘가 여기 있는 요 레코드의 해시 값은 다 앞에 두 비트를 사용하면 01입니다. 다 여기 01을 갖는 레코드들이 지금 다 온 거예요. 근데 한 비트를 더 사용하면 아까는 01이었는데 010인 것과 011인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아까는 두 비트를 사용했는데 세 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 두 비트는 같았지만 세 번째 비트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두 배로 늘립니다. 이렇게 두 배로 늘려서 세 비트짜리로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면 아까 문제가 여기 01 요 부분이었죠. 지금 앞에 0인 것과 요 01이 앞에 1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얘는 예를 들어서 001에 해당하는 것, 얘는 101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던 걸 재배치하는 거예요. 아까 0일일 때는 다 이쪽에 버켓에 해싱이 됐지만 앞이 0인 것과 1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여기 일부가 들어가고 여기 일부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버켓에 대한 주소가 얘가 이 주소를 가리키고 얘가 요 주소를 가리키고 나머지들은 오버플로가 안 생겼죠. 그러니까 두 비트만으로 얘는 다 해결이 되던 버켓들이죠. 그러면 한 비트를 더 사용한다 하더라도 얘는 같은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면 실제 오버플로가 일어났던 버켓들만 둘로 분할이 되었고,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버켓의 사이즈는 오버플로가 일어난 부분만 늘어났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저장 공간의 효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달라지는 부분은 디렉토리를 2배로 늘렸어요. 이 디렉토리는 2배로 늘리더라도 얘는 포인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사용하는 비트 수를 늘려가면서, 그러면 디렉토리가 2배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디렉토리의 공간은 좀 이렇게 같은 주소를, 얘가 같은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늘어나지만 얘는 사이즈가 얼마 안 되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켓은 꼭 데이터가 넘친 오버플로가 있는 버켓들만 분할이 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하면서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해싱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키 값이 하나 왔어요. 새로운 키 값이 하나 왔을 때 얘를 해싱하면 이렇게 비트 스트림으로 쭉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내가 몇 비트를 사용해야 되느냐, 요거는 요 디렉토리가 몇 비트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몇 비트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정해서 요 디렉토리의 주소로 이 해시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가 몇 비트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비트 개수를 시스템에서 유지합니다. 이 비트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역 깊이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 디렉토리들은 각 버켓들은 얘는 2비트짜리 사용했죠. 얘도 2비트짜리를 사용한 거죠. 사실은 3비트를 사용해도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개싱이 되니까. 얘는 3비트를 사용했죠. 그래서 각 버켓들마다 자기가 몇 비트로 구분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요 비트 수를 유지하는데, 이것을 각 버켓들마다 서로 값이 다르겠죠. 얘를 지역 깊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3비트로 구분을 했는데 얘는 2비트짜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버플로가 생겼어요. 그럼 버켓을 하나 가지고 와서 3비트짜리로 앞에 0인 것과 1인 걸로 해서 얘를 재분배하면 재분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가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던 것이 0인 것과 1인 것과 이렇게 주소만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렉토리가 늘어나지 않고 또 현재 디렉토리에서 버켓을 분할한 다음에 주소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깊이가 3이었던 것을 막 하다 보면 여기서 오버플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얘도 이제 새로 버켓을 가지고 와서 얘를 데이터를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아까 3비트짜리를 했을 때 오버플로가 생겼으니까 4비트짜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디렉토리가 3비트면 얘들을 주소를 매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지역 깊이와 전역 깊이가 같은 곳에서 오버플로가 생기면 디렉토리를 2배로 늘려줍니다. 즉 4비트짜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주소를 새로 늘어난
곳에서 4비트짜리를 사용한 주소로 매핑할 수 있죠. 이런 기법으로 해서 디렉토리를 2배로 늘려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면서 오버플로우 버켓을 만들어 가면서 디렉토리에서 주소를 조절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면서도 동적으로 이 저장하는 버켓을 늘려나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확장 가능한 해싱이다, 혹은 확장 해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확장 해싱 방법은 동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해싱 함수의 결과가 이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진 비트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상황에 맞춰서 2비트를 사용할 것이냐 3비트를 사용할 것이냐, 이 그때그때마다 이 비트 사용하는 비트 개수를 다르게 하는 거죠. 이 이진 비트 스트림을 기반으로 해시의 접근 구조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진 비트열로 나온 이 해시 값에서 앞에 있는 몇 개의 비트를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개수로 이용을 해서 버켓의 주소로 사용을 합니다. 몇 비트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렉토리의 개수를 몇 비트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비트 수를 이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전역 깊이의 개수만큼 비트 개수 앞에 해시 값에서 비트 개수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 확장 가능 해싱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자, 이 확장 가능한 해싱 방법은 먼저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켓들은 필요한 개수만큼만 버켓을 유지하고 앞에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 디렉토리들이 버켓의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는 요런 이제 배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얘가 디렉토리예요. 해싱 함수는 어떤 키값에 대해서 해싱 함수는 비트열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디렉토리의 엔트리, 디렉토리의 요 위치들을 구분해주는 그 비트 개수, 앞에 선행하는 비트 개수를 이용해서 어느 디렉토리의 엔트리인가 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버켓을 찾아가게 이렇게 하는 역할이 이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2의 D승계의 주소를 갖는 배열입니다. 요 D라고 하는 것은 앞에 D개의 비트를 이용하게, 해시 값에서 D개의 비트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3비트를 이용하면 000부터 시작해서 1111까지 2의 3승계 8개의 디렉토리 요 배열의 엔트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D승계, 비트 수의 2의 D승계의 그 엔트리를 갖는 요 엔트리에 가보면 여기에 버켓의 주소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 주소를 갖는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역 깊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해시 값에서 처음 D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디렉토리 배열의 엔트리를 찾고 거기서 버켓의 주소를 찾아서 가는 거죠. 각 버켓들은, 여기 지금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 각 버켓들은 지역 깊이라고 해서 어떤 버켓은 2비트만 사용해서 구분할 수 있는 값들이고, 어떤 곳은 3비트를 사용해서 구분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버켓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 비트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지역 깊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전역 깊이와 지역 깊이를 이용해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버켓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2비트짜리면 플러스 1 해서 3비트짜리로 재분배를 합니다. 재분배를 하는데 요 지역 깊이가
전역 깊이보다 작으면 디렉토리를 늘릴 필요가 없고, 전역 깊이와 지역 깊이가 같으면 얘를 플러스 한 비트를 하면 얘를 재분배했을 때 이 주소를 4비트를 이용해서 해줘야 되는데 전역 깊이가 4비트가 아니죠. 예. 지역 깊이와 전역 깊이가 같은 것에서 오버플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디렉토리를 2배를 늘려주는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 깊이와 전역 깊이가 같은 버켓에서 오버플로가 생기면 디렉토리를 2배로 늘려주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같지 않고 지역 깊이가 전역 깊이보다 작으면 비트 수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디렉토리를 늘리지 않고 오버플로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비트 키 값의 비트 개수를 이용해서 주소만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 깊이가 전역 깊이보다 작은 버켓에서의 오버플로를 처리합니다.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확장 가능 해싱의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3비트씩 구분한 8개 엔트리가 있네요. 그러면 전역 깊이가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8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가 있고, 버켓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수만큼 버켓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버켓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각 버켓마다 몇 비트를 사용해서 해싱이 되었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2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010이나 011이나 요 앞에 2비트가 같네요. 01이 같아요. 그래서 010이나 01이나 다 요쪽 버켓에 앞에 2비트만 사용하면 되니까. 얘는 10이네요. 2비트만 사용해서 해싱을 했기 때문에 010이나 011이나 다 요쪽 버켓을 가리킵니다. 다른 곳은 다 이제 3비트짜리네요. 그러면 3비트짜리가 이제 서로 다른 버켓의 주소를 가리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플로가 생기면 버켓을 하나 새로 가지고 와서 아까 010도 여기 들어있고 011도 여기 들어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010을 인걸 저장하는 것과 011을 저장하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오버플로를 새로운 버켓을 가지고 와서 디렉토리의 변화 없이 주소만 이렇게 바꿔서 오버플로를 해결할 수 있죠. 반대로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데서 오버플로가 생기면 한 블록을 가지고 와서 이 경우에는 111이네요. 111인 게 여기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버플로가 생겼기 때문에 한 비트가 더 필요하죠. 110인 것과 1111인 것, 이 두 개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디렉토리가 2배로 이렇게 늘어나줘야 4비트짜리 디렉토리가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싱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확장 가능 해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키 값에 대해서 해싱을 해서 디렉토리의 주소를 얻었어요. 거기에 버켓의 주소가 있잖아요. 이 버켓에 가면 반드시 여기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버켓을 쫓아갈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해싱에 의해서 한 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버켓을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버켓의 개수, 저장 공간은 꼭 필요한 것만큼만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 공간의 효율을 높이면서 해싱에 의해서 어떤 키 값에 대해서 해싱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버켓의 주소를 바로 찾아서 한 번에 접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싱의 원래 장점,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찾아서 바로 간다 라고 하는 해싱의 원래 장점을 이용하면서도 저장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효과적인 이제 해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적으로 해싱 가능한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은 파일 구조가 아니고 이 파일을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들의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 동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저장하는 기본 구조 세 가지, 무순서 파일, 순서 파일, 해시 파일까지 이 세 가지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